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자, 최근에 열린 재판에서 울산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황운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그 다음에 문재인의 절친 송철호에 대해서는 징역 6년, 그 밖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인 한병도 등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등등 중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자, 무려 3년 7개월을 끌었던 울산 선거 공작 사건, 김명수 체제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이런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만간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황운하, 그 다음에 이 한병도 등이 우선 민주당 현역입니다. 자, 이들의 차기 총선에서의 그 전망, 공천 전망은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들 말고도 현역들 가운데 지금 현재 수사나 재판받고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수십 명에 이른다는 것이고, 거기에 물론 이재명도 있습니다. 총선이라는 것이 공천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천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심판한다, 총선에서 패배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선거에서 거의 공통적인 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여러 인물들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선 눈에 띄는 인물만 봐도 라임 김봉현 등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동민, 이수진 등이 현재 재판으로 넘겨졌죠. 김명욱, 박범계, 박주민은 패스트트랙 공동 폭행. 자, 노웅래도 뇌물로 해가지고 지금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지만 여기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1심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빠르면은 내년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신현영은 이제 그 닥터카 의혹으로 해서 검찰 수사 중에 있고, 윤건영이 횡령 혐의가 그의 그 비서관에 의해서 폭로가 됐죠. 그다음에 이재명이 가장 심각합니다. 백현동과 묶어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120%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당 대표 자체가 심각한 혐의, 그것도 여러 건으로 해서 지금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임종석은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죠. 관내 업자로부터 부당하게 법인카드를 이런 거 유용한 혐의로 해서 뇌물이죠, 뇌물.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재명 도지사 선거 나올 때 도와준다고 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이런 부분들,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은 하여튼 조국의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3심에 계류돼 있죠. 이 김명수 체제, 오경미 대법관 등등이 지금 결론을 안 내는 바람에 지금 자신의 임기를 거기다 채우게 생겼어요. 어쨌든 간에 최강욱, 그다음에 말씀드린 한병도, 황운하 등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해서 중형에 해당하는 구형을 받았습니다. 뇌물 혐의로 해서 라임 사태, 김봉현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는 이런 사건에서 이들이 연루되어 있는데 과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천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자, 문제는 그럼 이재명이 너는 뭐냐 이런 거 반발이 내부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재명은 더 심각한데, 이재명은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면서 우리만 희생하라는 것이냐라는 거 반발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들 외에도 여러 명 있는데 돈봉투 20명도 추가로 있는데 전부 한 34명, 드러난 민주당의 현역만 34명입니다. 여기에 이제 용의자까지 포함하면 한 40명 가까이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또 상당수가 보면은 범 이재명계로도 볼 수 있고 이재명과 가까운 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과연 제대로 공천 물갈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요들은 놔두고 비명계만 친다? 이것은 상당한 내부의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차기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이 대단히 회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노웅래가 지금 이제 관내 이 업자로부터 여러 차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졌는데, 자, 이들 둘의 특징이 뭡니까? 집안에서 거액의 돈다발이 나왔다는 게 공통된 특징입니다. 또 그거에 대한 해명도 비슷하죠. 경조사비 등등 해가지고 집안에 쌓아놓고 있었다. 참 국민들이 들으면 복장 터지는 이런 변명들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도 검찰 조사받으면서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노웅래도 녹취록까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이 조작됐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검찰을 비난하고 있는 것도 똑같고, 또 그 대학 선후배 사이죠.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많은 자들인데 다 지금 보면은 이재명하고 이리저리 연루되어 있는 자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 그 밖에도 최강욱이라든지 임종성, 한병도, 황운하 이들도 2심에 올라가 있거나 3심에 올라가 있거나, 그래서 1, 2심에서
하급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온 자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임종성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때부터 가까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고,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올 때 7인의 멤버로 뛰었었죠. 경기도 광주가 이제 지역구인데, 여기도 좀 말씀드렸듯이 관내 이 업자들,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서 1심에서 징역형에 해당한 중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심이 진행 중인데, 그 밖에도 이재명 선거 돕는다고 관내 업자들로부터 돈을 어떻게 보면 이제 뜯어가지고 부정하게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에 끼어드는 이런 혐의까지 지금 드러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 여기도 보면은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 지금 임종성이도 보면은 이재명이가 검찰에 나갈 때마다 꼬박꼬박 얼굴을 비칩니다. 결국은 뭐겠습니까? 자신의 공천 이걸 좀 바라고 그 욕심을 갖다가 놓지 않고 좀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 민주당 전체가, 특히 그 이재명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보면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 중이거나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거나 이런 인물들이 수십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놓고 이 친명계들이 비명에 대해서 치겠다, 이게 지금 명분이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 이게 과연 공천 불가리인데 공천 불가리가 되겠느냐, 이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공천 불가리가 안 되면은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보면 게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최강욱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경미 대법관 완전히 좌파죠. 그 오경미가 자신이 이 최강욱 사건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토스를 해버려가지고 김명수가 곧 그만두는데, 하여튼 이게 김명수하고 오경미가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내년 총선 전까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걸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고, 그 전에 이제 대법원장도 바뀔 테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최광욱도 이제 역시 현역인데, 결국 이제 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인물이다. 그동안 이재명에게 아부했던 이런 인물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 셋들의 특징이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한답시고 검찰의 선발을 묶는 이런 일을 앞장서서 저질러 왔던 자들이죠. 근데 이성윤이가 조국이고 출판 기념회 때 나와가지고 참 파렴치하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이 마치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교될 정도다 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이성윤이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완전히 그 문재인 정권에서 고속 출세를 했던 인물입니다. 법무부 법무국장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도 하고, 그리고 총장 후보에 올랐다가 완전히 꼴찌로 총장 심사위원회에서 꼴찌를 받았습니다. 거기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권에 아부하는, 검찰이 검찰답지 않고 완전히 정권에 아부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고, 부패한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 검찰 내부의 공동의 적이나 다름없는 이런 비난을 받았단답니다. 이런 자가 이제 와가지고 윤석열 사단이 전두환의 하나회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먹혀들 수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이들이 그런 점에서 공통된 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니까 또 얘기를 했어요. 셋이서 이렇게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 자랑스럽다. 정말로. 자, 뭐가 자랑스럽다는 겁니까? 이 셋이 보면 전부 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나, 여기 이제 지금 재판받고 있거나 감찰도 받고 있고, 마찬가지죠. 피고인 신문이 셋이 다 피고인 신문입니다. 검찰을 갖다가 선발을 묶는데 앞장섰던 이들이 오늘날 지금 피고인 신분이 돼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그게 자랑스럽다는 겁니까?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 이 말 속에서 보면은 역시 이 좌파 세력들, 이들의 상대를 악마화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이런 행태, 내로남불 형태가 여기서 드러난다.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해서 20명이 추가로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들 상당수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이게 선거 범죄이기 때문에 법에서 엄격하게 이런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고 처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윤관석, 이성만은 탈당을 하고, 윤관석은 구속이 됐고 이성만은 이제 재판에 불구속으로 넘겨졌지만 추가로 20명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지금 민주당의 현역 34명, 윤관석, 이성만까지 하게 되면 36명, 5명, 6명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엄청난 수십 명의 민주당의 현역들이 지금 수사나 재판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민주당 공천 룰에 의하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오거나 하게 되면은 공천에서 배제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지금 상당수의 민주당의 지금 현역의
의원 중에서 재판에 걸려 있는 자 중에 뭐 상당수가 이미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자들이 많고 조만간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이재명은 지금 자기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해서 이제 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뭐 총선 전에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거의 뭐 한 70% 가까이 재판이 진행됐다고 보는데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거짓말한 것 때문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1심에서. 그러면 민주당의 공천 룰에 의하면 이재명도 공천에서 배제가 되는데 지금 이재명이 하는 행태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자기는 어떻게든지 끌고 가겠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어떻게든지 이어가려고 하는 이런 그 무책임한 당을 전체로 볼모로 하는 자기 개인 비리임에도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꼬여있다. 지금 뭐 현재 이런 의원 말고도 돈봉투 의원 20명 해가지고 드러난 의원만 34, 35명이 되는데 자, 이런 엄청난 내부에 이런 비리 혐의자들을 이리 득실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인데 그리고 상당수가 보면은 이재명과 좀 이렇게 가까운 자들이 많고 거기에 우두머리로 좀 이재명이 걸려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에서 특히 총선이나 이런 데서 어느 당이 좀 더 쇄신을 하느냐, 공천 물갈이를 하느냐 이런 것을 보고 국민들이 표를 던진 것이 지금까지 그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재명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보면은 오히려 반대로 공천 쇄신과는 반대로 비명계 위주로 칼을 휘두를 이럴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다는 게 현재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공천 쇄신과 역행하는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큰 상황이고 그다음에 비리 연루자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우두머리에 지금 이재명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 총선에서 이 민주당이 결국 이제 지난번에 대선에서는 대통령 권력이 바뀌었는데 이제 의회 권력도 결국 이들의 내부의 문제점으로 인해 갖고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이 가능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 아닌가. 자, 이런 전망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